여러분, 지난 2010년 11월 17일 오전 8시경에 남양주시 진전읍의 S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60대 할머니는요, 오전 8시경에 지인분과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신 뒤에 18분 만에 그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가 남기신 말은요, 나 이제 경로당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만 끊자. 경로당에 가야 한다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님은요, 그날 끝내 경로당에 가지 못하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현재로부터 무려 8년하고도 더 된 사건이에요. 당시 이 아파트에는요, 두 노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사건의 그날 아침에는 이 남편분이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골프를 치고 오겠다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정도에 이 남편분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문을 열었을 때 자신의 아내가 안방에서 사망을 해 계셨고요. 아내의 목과 몸 전체에 10군데의 이제 칼상, 그러니까 10군데가 칼에 찔려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내가 자기를 살해하려고 한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 그 과정에서 생긴 듯한 방어흔도요, 11군데나 발견이 됐어요. 방어흔. 이 아내분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요, 목의 경동맥, 이 경동맥에 입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는요, 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슬리퍼가 혈흔이 묻은 채로 그 자국만이 남겨져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주방 쪽에 피 묻은 화장실 슬리퍼 자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이제 슬리퍼 이제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피가 묻은 채로. 그리고 그 슬리퍼는 이 피해자 화장실에 이제 피가 묻은 채로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부부는요,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부유한 노부부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경찰들은요, 돈을 노린 범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이 피해자분의 집에요,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라진 물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가의 명품 시계가요, 이 침대 옆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 때문이었다면 이 값비싼 명품 시계도 다 가져갔겠죠. 하지만 여러가지 사라진 물품이 없는 걸로 보아 돈 때문에 벌어진 범행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범죄였던 걸까요? 성범죄? 이 사망한 할머님의 이 부검 결과는요, 사망 추정 시간은 사건이 일어난 17일 오전 8시에 지인과의 통화 이후부터 그리고 낮 시간 사이에 벌어진 사건인 것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부검을 한 결과. 그리고 이 할머님의 몸에서는요, 강간이라든지 약간 이런 성폭행을 당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즉, 돈을 노린 범죄도 그리고 성범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노부부가 살고 있었던 이 아파트는요, 입주가 시작된 지 채 1년도 안 된 새 아파트였다고 해요. 새 아파트. 그만큼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고 있는 아파트였어요. 이제 지어졌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 경찰들은요, 범인 금방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범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오는데 여러 개의 보안 시스템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범인이 외부인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외부인이 이 아파트를 방문하게 될 시에는요, 보통 아파트들처럼 아파트 출입구에서 방문 호수를 이제 띠띠띠 눌러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인터폰으로
방문하려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열어주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103호를 가요. 그러면은 이 현관에서 103호 누르고 호출. 그러면 띠리리리 막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103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인터폰으로 얼굴을 확인하고 문 열림을 누르면 이제 현관문이 열리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외부인이라면. 그런데 경찰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사건 당일 이 피해자의 집을 호출한 외부인은 없었습니다. 눌러서 호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건 당일. 그렇다면은 두 번째, 만약에 입주민이 범인이라면 이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할 때는요, 아파트 출입카드를 찍거나 혹은 아파트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당일날 이 아파트를 출입한 사람이 188명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경찰들이 이 188명을 다 일일이 조사를 했대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때 뭐 했냐? 아, 그때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집에 들어갔다라는 그 증거를 댈 수 있냐? CCTV를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 188명의 사건 시간의 알리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도 이 188명 중에 어떠한 그 누구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다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 그러니까 문을 이제 자기가 이제 키를 찍고 들어와가지고 그 후의 행동에 대한 알리바이가 이제 입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됐든 사건은 벌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아파트 그리고 이 노부부의 집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분명 어떠한 방법을 써서 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 범인은. 당시에 이 아파트 출입구 그리고 1층 엘리베이터 앞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부에는요, 모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모든 CCTV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의심이 갈 만한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생각으로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계단,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계단으로 가려고 하면요, 봐봐요, 이게 만약 계단 문이에요. 그럼 여기가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베이터 앞을 비추고 있는 CCTV도 있었어요. 즉 계단으로 이제 통해서 범인이 올라간다라고 치면 무조건 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CCTV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이 CCTV를 봤을 때 이 계단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이상한 사람은 없었대요. 거기에다가 이 당시 경찰들은요, 혹시 이 범인이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수를 써가지고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범행 현장까지 내려온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했대요. 왜냐면 아파트 출입구 쪽에 정말 아무런 흔적이 없으니까 혹시 반대로 옥상에서 사건 현장이었던 14층 노부부의 집까지 내려온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당시에 이 아파트에 1층과 2층이 비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옥상에서 침입한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 당시에 아파트 1층과 2층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비어 있는 이곳에 범인이 사건 전날부터 잠복을 해 있었던 게 아닐까. 정말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다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아무런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2층, 3층에도 누군가 들어오거나 지낸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옥상에서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외부인이 아파트로 들어오려면 방문 호수를 눌러서 와야 되는데 사건 당일 이 노부부의 이제 호수를 눌러서 호출한 사람도 없었고, 호출 안 하고는 외부인이라고 치면 아파트 내부로 못 들어오거든요.
내가 분명, 그러니까 아파트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건이 벌어진 14층 이 노부부의 집으로 가려면 이렇게 찍고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이 아파트 호수 안으로, 동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거야. 출입을 한, 이제 인터폰을 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파트 입주민이 카드라든지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에도 어찌됐든 사건 현장인 노부부 집까지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또 타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찍고, 입주민이니까 찍고 현관문까지 들어와요. 엘리베이터를 타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계단을 이용한 흔적이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을까? 그런데 CCTV 상에는 수상한 사람이 안 찍혀 있었어요. 계단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옥상에서 반대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비어있는 집에 사건 전날부터 잠복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수상한 사람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살해를 당했고 누군가 침입을 했던 건 분명한데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인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어찌 무슨 수를 써가지고 이 모든 보안을 뚫고 이 노부부의 집까지 왔어요. 이 현관문 앞까지 딱 온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이 피해자 노부부의 집 현관문, 이 노부부의 집 현관문을 이 범인이 어떻게 침입을 했을까? 이 피해자인 이 할머님의 집은요, 최신 보안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외부인이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집 내부에서 이 카메라가 비춰지면서 녹화, 촬영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건 당일 누군가 이 할머님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면 이 집 내부에 있는 보안장치의 얼굴이 찍혔을 거예요. 그런데 사건 당일 이걸 바로 조사를 해봤을 때 아무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찍혀있었어요. 사건 당일 이 노부부의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눌렀다면 자동적으로 녹화가 되는데 아무것도 녹화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이 범인이 초인종을 안 누르고 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즉, 이 범인이 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띠띠띠띠 비밀번호를 눌러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좀 이상한 게요, 당시 이 현관 도어락 문은요, 비밀번호랑 카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대요. 근데 사건 당일 이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추정되는 그 시간에 이상한 출입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이 출입 기록 삭제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 도어락에 대한 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이상한 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온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찰들은요, 이 사건이 너무 이상하니까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이제 이 아파트의 CCTV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대요. 혹시나 이 범인이 이 아파트 내부에서 일주일 전부터 잠복해 있다가 벌인 짓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CCTV를 다 조사를 했음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일까? 누군가가 분명히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아파트에 들어온 흔적은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집안에 남은 범인의 흔적은요, 혈흔이 묻은 화장실 슬리퍼 자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방에 있어야 할 칼, 이 칼이 범행 도구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범인의 이동 경로를 대충 추정을 해보면요, 이 범인은 피해자의 딱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할머님을 살해하기 전에 화장실에 들려서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화장실 슬리퍼. 그리고 이제 그 슬리퍼를 신고 부엌에 갔어요.
그리고 칼을 딱 가지고 이 할머님이 있는 안방으로 가서 이 피해자인 할머님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다시 화장실에 가서 피 묻은 슬리퍼를 벗어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씻고 도주를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는요. 피해자가 안방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범인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할머니를 살해하기 전에 화장실과 부엌을 들렸어요. 이 피해자가 집에 있었음에도 남의 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출입을 할 정도라면 이 피해자 할머니와 익숙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뭔가 안면이 많이 있는, 자연스럽게 부엌과 화장실을 출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인물. 거기에다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볼 만한 게요. 이 할머님의 나이가 69세셨어요. 69세. 정말 내일 모레 70이신 분이셨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할머님의 시신에서 방어흔이 11개가 나왔어요. 11개. 여기서 방어흔이라고 하면 칼을 찔릴 때 이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그 칼을 막는 거예요. 범인이 나를 칼로 못 찌르게 하려고 막으려는 이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는 거를 방어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님의 몸에 그 흔적이 11군데나 나온 거예요. 이 말은요, 다시 생각해보면 내일 모레 70세 노인인 이 여성분을 범인은 한 번에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 사람, 노약자나 혹은 여성. 만약에 범인이 20대, 30대 남성이었다면 이 할머님의 방어흔이 이렇게 11개까지 나왔을까? 그렇기에 아무래도 범인은 젊은 남성이 아닌, 범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좀 있는 노약자분이나 혹은 안면이 있는 여성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피해자 여성분이 살았던 이 아파트는요, 되게 CCTV가 많았어요. 지어진 지 1년도 안 된 아파트였으니까. 그런데 경찰들이 이 아파트 내부와 그리고 바깥의 모든 CCTV를 조사했지만 범인의 성별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수가 있을까요? 아파트 출입구,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계단 쪽, 그리고 아파트 내부까지 다 CCTV가 있었어요. 정말 주차장, 이 아파트의 주차장 CCTV까지 다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그렇다면 혹시 좀 이런 생각도 저는 했거든요. 범인이요, 계단을 이용했지만 1층에서부터 이용을 안 한 거예요. 왜? 아파트 입주민이니까. 만약에 내가 13층에 살아요. 그리고 이 노부부는 14층에 사셨거든요. 그럼 내가 13층이야. 그럼 나는 13층 계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층으로 가요. 그리고 이 노부부의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는 게 아니라 뭐 노크를 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럼 문이 열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범행이 이어진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조사하면서. 1층부터 계단을 이용한 게 아니라 중간층부터 이용한 거 아닐까? 그런데 이것도 참 그런 게요. 당시 이 노부부는 14층이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1층부터요 15층까지의 계단, 그러니까 전체 계단에 혈액 반응을 다 조사했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었다고 합니다. 혈액 반응이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즉 이 말은 계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인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았다. CCTV에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는 건 이 아파트 구조를 잘 아는 인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었거나 혹은 이 CCTV가 녹화가 되지 않는 시간을 알고 있었거나, 그리고 뭔가 되게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범행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발적인 범행일수록 단서는 더 많이 현장에 던져지게 된대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완벽하게 뭐가 나오질 않아요.
즉 뭔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짜여진 범행이지 않았을까. 참 이상하죠. 경찰들은요, 범인이 어떻게 이 아파트 보안을 다 뚫고 이 노부부의 현관문 집까지 온 거야, 그렇게 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피해자가 문 열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대요, 경찰들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할머님의 마지막 통화에서 이제 경로당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으니까 아무래도 이 할머님은 전화를 끊고 경로당에 가려고 채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는 상황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인물이거나 혹은 그 아파트를 자주 출입했던 배달 혹은 용역 업체,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저 가스 점검 좀 하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할머니가 매일 이제 그 시간에 경로당에 간다라는 걸 어떤 아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 이 앞에서, 이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한 오후 2시쯤에 뭐 매일 경로당에 가니까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2시쯤에 문이 열리겠죠, 할머니가 가려고. 그러면 그때 어머, 우연히 이제 마주친 척 하는 거야. 어머, 내가 잘못해서 경로당 갈 시간에 왔네. 그러면 이 할머니가 왜 왔어? 그러면 나 할 말이 있어가지고. 그럼 잠깐 들어와서 뭐 얘기하고 뭐 가지 뭐. 그럴까? 금방 끝나, 잠깐 얘기하고 가지마 하고 안으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화장실 좀 들렸다가, 그리고 이 할머니가 안방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고. 이거 추측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한 뉴스 자료를 좀 보다가요, 좀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범인이 베란다 창틀을 이용해서 이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4층이에요. 이 피해자분 이제 아파트 층이. 근데 14층에서 범인이 베란다 창틀로 막 이용하기에는 너무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았을까. 남편인 것 같다. 골프 치러 나가기 전에 이미 아내를 살해했고,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해한 후에 이제 이 남편이 아내 핸드폰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내 핸드폰으로 지인과 통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지인 통화 상대방한테. 너 나랑 통화했다 하지 말고 내 아내랑 통화했다라고 얘기해야 돼 하면서 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저녁 11시가 다 돼서 골프를 다 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내 핸드폰을 딱 거기다 둔 거예요. 아내 시신 옆에. 그리고 시신이 발견됐다면서 신고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그냥 추측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좀 남편이 이상한 것 같은데? 남편 아니야? 남편이 범인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 할머님의 이제 보험 가입이라든지 재산 다툼이 이 두 분 사이에 별로 없으셨대요. 별로 다투시는 게 없으셨대요. 거기에다가 이 아파트 CCTV에는요, 정말 이 남편분이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11시쯤에 이제 들어오시는 것도 다 맞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분이 골프를 치고 술을 먹으셨었대요. 그런데 그 술을 같이 마셨다라고 이제 증언을 해줄 만한 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골프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도 입증해줄 만한 목격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원래 부부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게 살아있는 상대편 배우자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 사건이 터지고 경찰들도 남편을 제일 의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말한 게 다 맞는 거야. 알리바이가 다 맞고 입증이 되면서 협의점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찰들 입장에서는요, 청부까지 생각이 돼요. 청부 살인 아닐까. 누군가 제3자가 돈을 주고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살해를 당한 게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부살인이라면 그 일을 저지른 이 범인이 초면일 텐데 그런 사람한테 할머님이 스스로 문을 열어줬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집까지 들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수상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청부라는 그 범인은. 그러면 수상한 사람이니까 CCTV에도 찍혔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 전혀 CCTV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경찰이 5년 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2016년 1월 결론적으로 미제 사건이 되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2016년 그리고 2017년 사건의 제보자를 찾는다고 나서면서 이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론은 아직까지도 방영이 안 된 사건입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죠. 한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 살해 사건은 발생했는데 범인의 흔적은 전혀 없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